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밝히면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거리에 나앉게 됐지만 정부의 지원은 더디기만 합니다. 심각한 취업난을 악용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기업 노조원까지 가세해 취업을 미끼로 억대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오는 9월 설립되고 새만금 개발청은 올해 안으로 새만금 현장으로 옮겨집니다.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새만금 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했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주도해야 할 국토부는 느긋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며 10억 원을 가로챈 현대차 직원 2명과 부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짜 면접에 신체 검사까지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40대 여성 신모 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남편을 통해 A씨의 남편을 협력업체 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으로 시작해 현대자동차 정직원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누가 미쳤다고 상대하처럼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것도 돈 주고. 총집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률이요? 거의 100%. A씨는 심씨 남편이 현대차에 다니고 있고 실제로 이들을 통해 협력업체에 취업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심씨에게 4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자기 시동생들도 이런 루트를 통해서 입사를 했고 자기가 알고 계신 분이 좀 이게 가능하다, 입사 가능하다. 심 씨는 이곳에서 가짜 협력업체 소장들을 불러놓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면접까지 진행했습니다. 신체 검사와 입사 전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근로계약서까지 쓰게 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심 씨 일당에게 당한 사람들은 22명, 금액은 모두 10억 원에 이릅니다. 돈이죠. 사채빚 갚기 위해서. 경찰은 심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남편과 동료 직원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아파트 인근에 수십 마리의 개와 염소를 키우는 농장이 있습니다. 소음과 악취 때문에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송천동 오송제 인근의 한 가축 사육 시설입니다. 땅에 발도 디딜 수 없는 비좁은 우리에 10여 마리의 강아지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개밥 안에는 오물이 가득하고 마당 한쪽에는 개 사체까지 놓여 있습니다. 개들이 서로 비명 소리 같은 거 지나다니면 그다음에 여름에는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나요. 그러니까 막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냄새. 염소 20여 마리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온갖 생활 쓰레기도 즐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 물건들이 갖다 놓고 여기서 이제 빨리 좀 치워버리고 그래야지 좀 깨끗한 환경에서. 이곳에서 불과 100m 거리에 6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 상황. 땅 주인인 국방부는 2년 전 한 차례 변상금을 청구했을 뿐 현장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점을 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민원인이 한번 제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현장 가서 알았다는 거예요. 전주시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현행 전주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생활환경보호지역, 예컨대 공동주택 부지 1km 이내에서는 6마리 이상의 가축을 키울 수 없습니다. 민원이 20년 전부터 있었죠, 거기는. 뭐가 개농장은 한데 아마 이제 어르신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고발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주방송의 취재가 시작되자 전주시와 국방부는 부랴부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위기에 처한 GM 군산공장 근로자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GM 군산 공장 근로자들이 개인 짐을 싸들고 공장 밖을 나섭니다. 지난 96년 군산 공장이 문을 연 뒤로 20년 넘게 출근했던 근로자들의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희망퇴직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처자식들은 한참 커가고 애들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 공장을 떠나게 된 1,100여 명의 근로자들은 당장 재취업이 필요한 상황. 다급한 마음에 구직 기관을 찾아보지만 생각처럼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써먹었던 기술들이 사회에 나와서 써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두려움도 생겨요. 근로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더디기만 합니다. 정부는 공장을 떠나게 된 근로자를 위해 맞춤형 재취업 지원 강화와 직업훈련비 자부담 비율 인하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또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발표만 했을 뿐 아직 시행되지 않아 근로자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비 자부담 인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침을 개정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 중에 실행되는 내용도 있고요. 갑작스런 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은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2023년 새만금 잼버리 대회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을 주문했지만 이 공항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대응이 느긋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새만금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여 지역 발전의 비전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대통령의 주문처럼 속도를 높여야 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국제공항 건설입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입니다. 가능하면 새만금 국제공항이 잼버리 이전에 완공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은 찾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사전 타당성 평가 등 행정 절차들을 빠르게 진행하거나 생략해 보통 10년이 걸리는 건설 기간을 6년으로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시작한 수요조사 용역조차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고 후속 절차인 사전 타당성 평가는 시작될 기미가 없습니다. 올해 안에 아마 사전 타당성 조사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원활한 잼버리 개최는 물론 내부 개발에도 필수적인 만큼 국토부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새만금 개발을 주도할 새만금 개발공사가 오는 9월 새만금에 설립됩니다. 또 세종시에 있는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으로 옮겨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한가운데를 동서로 가르는 새만금 동서도로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9%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에 이어 남북도로 공사도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동서도로가 완전히 완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남북도로 1단계 사업도 상당히 진척이 될 거기 때문에 십자도로의 모습이 어느 정도는 윤곽을 드러낸다. 새만금 간선도로에 이어 새만금 매립 사업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새만금을 찾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새만금 개발공사를 오는 9월에 새만금에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매립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매립 작업이 빨라지면 민간 기업의 투자를 앞당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사의 신규 직원의 채용은 공공기관 이전할 때 혁신도시에서 했었던 것과 똑같이 전라북도 지역의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관은 또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과 함께 세종시에 있는 새만금 개발청을 올해 하반기에 새만금 현장으로 이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타면서 전북교육청이 중단됐던 남북교육 교류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념적 대립이 없는 학생 학술 교류와 체육 행사, 현장 체험 학습 등을 먼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전북교육청은 북한에 7억 8천만 원어치의 교과서용 종이를 지원했습니다. 교육청 공무원이 직접 북한을 방문했고 앞으로 학생 교류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 간 교육 교류도 끊겼습니다. 최근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등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전북교육청이 중단된 남북 간 교육 교류 복원에 나섰습니다. 재원은 지난 2011년부터 조례에 의해 적립해온 남북 교육협력기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남북교육협력기금 조례를 만들고 그 기금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곳은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유일합니다. 올해 추진하는 남북교류는 일방적 물품 지원이 아닌 학생 중심의 교류 행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갈등과 이념적 대립이 없는 학술 교류와 공동 수업, 체육 행사, 현장 체험 학습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특색을 담은 사업 중에서는 동학의 그런 사상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고구려 역사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공부하고 현장 체험도 같이 하고 하는 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다음 달 학생 교류 사업과 관련한 학생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받은 뒤 통일부에 남북 학생 교류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하기로 한 추경 예산안에 군산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규모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군산 등 고용 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키고 청년 일자리 대책에 더해 추가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4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6.13 지방선거 출마 등을 위해 공직을 사퇴한 사람이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가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것은 이현웅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1명이었으며 선거 사무 관계자로 종사하기 위해 통장 2장, 주민자치위원 등을 사퇴한 사람은 모두 96명이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공무원 7명이 출마를 위해 사퇴했으며 통리 반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166명이 사퇴했습니다. 우석대학교 제13대 총장에 장영달 박사가 취임했습니다. 장영달 신임 총장은 취임식에서 우석대학교를 다산사상으로 무장한 국내 최고의 개혁적 실용주의 대학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장영달 총장은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장과 한 러시아 의원 외교협의회장, 한양대학교 특임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 차례 봄비가 지나간 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함께 바람까지 강하게 불며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는 다소 춥겠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익산이 14도, 전주는 15도 안팎이 예상돼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밤부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비는 점차 전북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